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 등이 10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현재 수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사태가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산사태 현장에선 4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오늘 오후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한꺼번에 500m가량을 밀고 내려오면서 주택과 식당 또 공장 등 모두 3곳을 덮쳤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등 당국이 600여 명을 동원해 오전부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반쯤 천막동 아래서 식당 주인인 65살 B씨의 시신이 먼저 발견됐고 오후 5시 반쯤엔 주택 아래에서 75살 K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K씨의 아들과 아내는 주택 아래나 인근에 매몰돼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 늦은 시각까지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이번 산사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새까만 토사가 주택 등을 덮쳤습니다. 수분 흡수가 빠른 석탄이 과거 화력발전소에서 쓰인 뒤에 해당 장소에 다량 묻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유출된 검은 토사가 2만 6천 제곱미터의 넓은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태풍 미탁이 장대비를 쏟아내고 부산을 지나간 지 불과 5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제 뒤로 주택과 창고 등 건물 3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모두 토사에 쓸려나간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실종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산사태가 난 토양에는 다량의 폐석탄이 묻혀 있었습니다. 60년대 인근에 지어진 화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성분이 함유된 석탄은 숯과 같이 수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석탄에 물을 섞어 유동성이 강한 슬러지 연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에도 혹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석탄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먹어갖고 축이 돼갖고 힘을 발산합니다. 그래가 친해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앞에 2년 전에.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산사태가 난 장소에 폐석탄이 묻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무너진 장소에는 나무조차 심어져 있지 않아 물을 먹으면 석탄 덩어리들은 언제든 쏟아져 내릴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게 묻혀 있다고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난달 태풍 2개가 단 열흘 간격으로 부산에 영향을 주면서 사하구에는 15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사태 위험 점검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를 제도약의 해로 선언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내시를 기하면서 한층 더 성장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면모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맑게 갠 가을 저녁. 하늘이 아닌 빨간 카펫 위에 무수한 별들이 떴습니다. 국내외 정상급 배우와 감독들의 등장에 영화 팬들은 환호와 카메라 세례로 호응했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이한희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의 레드카펫 행사엔 예년보다 많은 250여 명의 영화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올해 영화제엔 개막작으로 선정된 카자흐스탄 영화 말 도둑들, 시간의 길을 포함 85개 나라
303편의 영화가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6개 극장, 40여 개 스크린에서 관객을 맞습니다. 경쟁 부문인 뉴커런트상에는 후보작 14편이 선정돼 경쟁을 벌이는데 영국의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영화 100주년이어서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마련됐고 거장 감독들의 신작을 선보이는 아이콘 부문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9년 만에 영화제의 태동지인 남포동 극장가에서 초청작 상영이 이뤄지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부산시민공원에서도 특별 상영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24살이 된 부산국제영화제는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영화의 바다에 빠져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항공과 국지 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자 이제는 해상 마약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항을 거쳐 중국 텐진항으로 가는 환적 화물에서 코카인 63.88kg이 적발됐습니다. 시가 1,900억 원어치, 부산 인구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환적 화물에서 적발한 사상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처럼 선박이나 환적 화물 등을 이용한 해상 마약 거래 적발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건에 불과했던 해양경찰청의 마약 단속 건수는 지난해에는 9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40건을 기록했습니다. 적발된 마약 종류는 양귀비가 주를 이뤘지만 필로폰과 대마도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루트라든지 특히 또 해에서 바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많이 이제 루트를 봉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느슨한 해상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들이. 특히 해상 마약 투약은 선박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상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고 특별한 관계를 이어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를 통해 지인의 아들을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원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온 이 전 위원장은 모두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